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정입니다. 2021년은 유틸리티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인데요. 우선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전기요금 개편안과 같은 굵직한 정책들이 적용되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유틸리티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유틸리티 업종의 수익률을 보시면 연초 대비 19.2% 하락을 했고 코스피 대비로는 28.5%를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이를 보시면 5월까지는 코스피 수익률을 소폭 하회하면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5월 이후부터는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발생했던 이벤트를 보시면 5월에는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워킹그룹 초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7월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린 뉴딜 정책이 차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유틸리티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24년까지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를 포함한 기저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8차 계획에서 탈원전, 9차 계획에서는 탈석탄 정책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기존 건설 중이던 발전소는 그대로 건설을 하되 그 신규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가동되는 발전소들 중에 노후 발전소들은 수명 연장 없이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원전 설비의 증설 및 폐기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총 4개 호기가 24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7기가 24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30기가 폐지되는 것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저 발전 설비 용량은 20년 60.1기가와트에서 24년 66.6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25년 이후에 기존 노후 발전소들이 폐지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저발전 비중 또한 21년부터 24년까지 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5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발전 설비의 확대는 우선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발전 믹스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또한 한전 KPS 입장에서는 정비 대상인 기저발전 설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년까지 LNG 발전에는 다소 불리한 환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9차 계획에는 이전과는 달리 환경급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환경급전 관련된 것은 아직 자세한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지만 아무래도 석탄 발전 이용률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미 석탄 화력 발전 이용률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17년 대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미세먼지 관리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특히 2년 전부터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석탄 발전 이용을 제한함에 따라서 특히 1분기를 중심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관리 제도에 더해서 석탄 발전에 대한 환경급전 제도가 추가로 적용이 된다면 이를 감안해서 KB증권은 석탄 발전 이용률이 앞으로 68%의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탄 발전 이용률이 낮아지면 LNG 발전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저발전 설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4년까지는 LNG의 발전 비중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환경급전 제도가 저희 가정보다 더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석탄화력 발전 이용률이 68%가 아니라 63%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LNG 발전 비중은 24년까지 소폭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LNG 설비 용량은 25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발전소 건설에 더해서 폐지되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30기 중 21기가 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발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발전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LNG 발전소들의 이용률은 계속 하락하게 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LNG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LNG 발전소들의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LNG 발전소들에게는 24년까지 계속 불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발전 설비는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20%를 신재생 발전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설비를 현재보다 52.3기가와트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수소연료단지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신재생 발전 설비는 정부보다는 IPP 위주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위주로, 그리고 태양광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는데요. 2020년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들을 보시면 신재생 발전 설비에서는 해상풍력 단지를 확대하는 것과 수소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소 발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발전 설비 확대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만 수소경제 확대에 있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기타 신재생 발전 확대에 있어서는 한전 기술에 있어서 신규 사업의 진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전 KP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2020년 하락했던 에너지 가격이 지연 반영되면서 2021년에도 전력 조달 단가가 7.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1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발전 믹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한국전력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될 경우 주가의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의 연료 단가를 먼저 보시면 석탄의 경우 국제 가격을 6개월 정도 지연해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11월 평균 뉴캐슬 석탄 가격은 톤당 60달러 초반 수준으로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21년 상반기까지 석탄 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전력의 LNG 단가는 두바이 유가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후행해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11월 평균 두바이 유가는 3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반등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34% 낮은 수준인 배럴당 4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2021년 WTI 기준 유가를 평균 50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21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은 유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차를 감안하게 되면 LNG 단가 역시 상반기까지는 20년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21년 한국전력의 발전 믹스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1년은 신한울 1, 2호기를 비롯한 원전 2기와 석탄 발전소는 신서천 1호기를 비롯한 3개 호기가 가동이 될 예정이고, 이는 총 5.9기가와트의 기저발전 설비 확대 요인이 됩니다. 발전량의 증가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전력 조달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력 조달 단가 하락에 따른 요인인데요. 이로 인한 비용 감소 요인은 8,550억 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란색 박스 같은 경우는 발전 믹스 개선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발전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6,525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 수요가 회복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매출액 1조 원을 더하면 총 2.5조 원의 영업이익 개선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증하는 환경 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4조 원으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전력에는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요금 개편입니다. 전기요금 개편안은 아마 원래는 올해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이미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요인은 13년 이후로 전기요금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한국전력이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부족한 적정 투자 보수가 이미 3조 원 가까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 관련 비용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요. 특히 21년부터는 RPS 비율이 상승하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유상 할당 비율도 3%에서 10%로 급증하면서 환경 관련 비용도 전년 대비해서 2조 원 급증한 5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투자 재원이 추가로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전력에 있어서 좀 유리한 방향의 전기요금 개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될 경우 한국전력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한전 KP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KPS를 선호하는 이유는 당분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당 매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전 KPS의 21년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저발전 설비가 확대가 되고 20년 가동을 시작한 UA 원전의 정비 관련 매출도 이제 더해지게 되면서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인력 충원 속도는 둔화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 증가 속도는 매출액 증가 속도를 하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의 확대로 영업이익률도 20년 13.2%에서 21년 14.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높은 배당 성향이 유지됨에 따라서 배당 매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전 KPS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50% 수준의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50%의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21년에는 주당 배당액이 1,800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배당 수익률로 따져보면 6.2%가 됩니다. 20년에 배당 수익률이 4.6%에서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배당 관점에서 한전 KPS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